34년째 청량리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밥퍼 사역을 이어온 다일 공동체와 서울시의 갈등이 기부 체납 조건 고발 취하로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기독교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가정 내 불화가 증가했던 통계가 나오는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부산 기독교 장로총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으로 부산 북교회 강치영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한국의 첫 복음의 씨앗을 뿌린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의 유해를 한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34년째 청량리에서 노숙자와 노인 등 소외계층이 굶지 않도록 무료급식 밥퍼 나눔을 이어온 다일복지재단이 서울시로부터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취재 결과 서울시가 주장한 불법 증축 및 위법 시설 혐의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와 다일 공동체 측은 증축 건물을 기부 체납하는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밥퍼를 혐오시설로 여기는 일부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는 멈추고 말았다. 창립 34년 만에 최대의 위기 속에 있다. 지난 6일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최 목사는 글을 남긴 뒤 지난 15일까지 9박 10일 동안 모든 활동을 멈추고 단식 기도에 돌입했습니다. 최 목사가 단식을 결심한 건 무료 급식 사역인 밥퍼 나눔 운동이 최근 서울시와 지역 주민과의 갈등 속에 위기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다일 공동체 밥퍼 나눔은 지난 2009년 시유지인 현재 자리에 가건물을 짓고 매일 아침 노인과 노숙인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노인 고독사 예방 등 추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확장하는 증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밥퍼의 증축을 두고 불법 건축 및 위법 시설 혐의로 고발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해 최일도 목사는 동대문 구청장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고 진행된 사안을 서울시가 사전 절차나 통보도 없이 고발 조치부터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축 허가권자는 구청장이 허가를 해서 하는 건데 허락 없이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공사 중지부터 고발까지는 4단계가 있어요. 4단계를 무시하고 바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 관련 공무원은 해명을 해야죠. 여기에 동참하고 함께 같이 협력해야 할 서울시가 나라가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지금 민간단체가 34년을 해온 밥퍼를 고발을 한다는 건 상식 바뀌고 그래서 민심이 지금 흉흉한 거예요. 최 목사를 고발 조치한 건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어르신의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역으로 고발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진행된 합의에서도 갈등은 고조됐습니다. 서울시는 19일 다일 공동체 증축 건물을 시에 기부 체납한 뒤 토지 사용 허가를 신청하면 고발을 취하하는 것으로 사실상 합의가 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기부 체납 방식과 토지 사용 기간 등에 대해선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앞둔 최 목사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기회로 삼겠다며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감싸 안지 못하면 뭐가 되겠어요? 고독사로 이어집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찾아갈 데도 없죠. 방에서 혼자 있으면서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 없고 애도하는 사람 없이 그렇게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건 그건 인간 존엄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한 걸음 낮은 자세로 어려움을 당하면 선한 능력으로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우리 구티비 가족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정부가 책임져야 할 복지 사각지대를 34년째 묵묵히 감당해온 다일 공동체. 매일 오전 11시가 되면 어김없이 소외 이웃을 위한 무료 급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기독교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가 열렸습니다.
110여 년 전 미국에서 시작한 기도회는 매년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마련돼 왔는데요. 이번 기도회에선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전 세계 약자들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다른 이들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빛이 될 수 있기를 청합시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매년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기독교의 일치와 화합을 위한 자리로 마련돼 온 기도회는 1908년 미국 포라슨 신부가 주장한 교회 일치 주간에서 시작돼 한국에서는 1965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2022년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 주제는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로 정해졌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담긴 주제에는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길을 비추는 별이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정치적 포갑과 분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전 세계 약자들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특히 폭력과 억압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 이 보물들을 지켜주소서. 이날 설교를 전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다양성 안에 상존하는 갈등을 용서와 화해로 전환시키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희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는 전 지구 생명 공동체가 우주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일치로 나아가는 길을 인도하는 별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는 오는 25일까지 한국 신앙과 직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됩니다. 한편 오는 4월에는 그리스도교의 역사와 교리 등을 배우며 종교 간 소통과 연대를 모색하는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 아카데미도 개강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지난해 가정상담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겪으며 가정 내 불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면 아래에 있던 가정 내 수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요.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정 내 불화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가정문제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상담 통계에 따르면 부부 간의 불화로 상담받은 건수는 전체 상담 건수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 갈등 관련 상담 역시 2019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직과 폐업이 이어지면서 가정 내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졌고 아이들 역시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 많아진 점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가정사역 대표단체 하이패밀리는 컨퍼런스를 열고 위기 가정의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코로나 이혼율이 늘고 있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정서 불안에 분노 조절 장애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 쓰러지고 있는데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가정으로 일어서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할 일을 찾기 위한 것이 송 대표는 가정에서 저녁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구성원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갖는다면 코로나19가 되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태신 목사는 재정의 위기 극복을 중요 요소로 꼽았습니다. 부부관계의 악화가 상당 부분 물질의 위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 지혜롭게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강 목사는 무언가를 구매해서 소유하기 위한 소비보다 여행 등의 경험을 사는 일에 재정을 사용한다면 부부가 더욱 연합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여행을 좀 자주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단지 뭔가를 소유하고 어떤 내가 이곳에 갔다라는 단순한 것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하기 위한 것에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 탈피 방법부터 한국교회가 위기 가정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도 소개됐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부산 기독교 장로총연합회가 15일 부산 북교회에서 제25회기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을 선출했습니다.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는 이날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역사했던 인물들의 공통점은 약점투성이었지만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이었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부기장총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를 통해 신임 대표회장으로는 부산 북교회 강치영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강 장로는 부기장총이 140년 전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로 나아가길 원한다며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데 힘써달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미국 감리교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의 유해를 일본 고베에서 한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스크랜턴 선교사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캐나다에 거주하는 스크랜턴의 외손녀 셀리 게일 여사에 편지를 보냈으며 최근 게일 여사가 이메일로 이에 동의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감리회 측은 스크랜턴의 기일인 오는 3월 23일에 맞춰 이장 절차가 완료되길 기대한다며 그가 사역했던 이 땅으로 묘를 이장하는 게 한국 감리교회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온라인이 내달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청소년 문제 예방과 자아 발견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수업은 자존감 회복, 타인의 말 경청하기, 위드 코로나 시대 인성교육, 다음 세대 신앙 전수 등의 주제로 열립니다. 오는 2월 10일까지 통합총회 교육자원부에 수강 신청을 하면 무료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한 사람은 오는 24일부터 방역 패스 예외 대상이 됩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이 나타나 보건당국에 피해 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확인서에는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으며 이번 조치로 방역 패스 예외 대상이 12,000명에서 17,000명가량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KB,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이번 주 들어 모두 예금, 적금 금리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금리를 기존보다 최대 0.4%포인트 인상합니다. KB국민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예금 17종 및 적금 20종의 금리를 20일부터 최고 0.4%포인트 올립니다. 이로써 5대 주요 시중은행 모두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0%에서 1.25%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달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 7,500원으로 인상됩니다. 노인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0만 7,500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49만 2천원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022년 기초연금의 단독 가구 기준연금액을 전년보다 7,500원 많은 30만 7,500원으로 정한 고시를 확정하고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 595만 명은 오는 25일 지급되는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매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말렙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경기도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매는 56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465건으로 4년 만에 26배 늘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15억 원이 넘는 실거래 매매가 이루어진 곳은 군포, 남양주, 부천, 의왕시로 조사됐습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보안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참가자들이 임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새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전문업체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보안업체 시티즌랩은 베이징 올림픽 때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 마이2022가 보안에 취약하고 사용자 데이터 유출 등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 기술업체 치안신에 의한 우회망은 상당한 양의 사용자 데이터를 캡처할 수 있어 중국법에 따라 당국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에 미국과 유럽, 남미 등 세계 각국에서 연일 신규 확진자와 입원 건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17일 기준 미국의 7일 1일 평균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15만 6천 명으로 2주 전보다 54% 늘어났으며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79만 5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4시간 동안 자국 내 46만 4,769명이 신규 확진되는 등 독일에서도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4,405명으로 닷새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통했습니다.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시간 18일 70만여 명이 이 사이트를 방문해 수요가 이미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키트는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검사 수요에 대처하고자 미국 정부가 확보한 것으로 가정에서 신속하게 감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가구당 4개씩 배포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 부근의 해저 화산이 폭발한 지 사흘 만에 통가 정부의 첫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통가 정부는 18일 화산 폭발로 발생한 15m의 쓰나미가 통가 해변 지역을 강타해 집이 무너지고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 현재 모든 통신망이 끊어졌으며 위성전화와 고주파 라디오를 통한 제한적인 통신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화산 폭발 피해로 외부와 통신이 끊긴 가운데 통가 정부의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구호 복구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 제주는 오후까지 흐리겠습니다.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제주도 산지 등엔 5에서 1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곳은 도로가 미끄러우니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도, 강릉 3도, 대전 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제주가 5도, 부산은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4년간 바퍼 나눔을 해왔던 다일 공동체는 서울시가 사실 확인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 고발을 당했다가 기부 체납 조건 고발 취하로 합의했습니다. 다일 공동체는 일부 주민의 혐오 시설이란 소리에도 지친 몸과 마음을 다잡으며 지금까지 소외 이웃의 끼니를 챙겼습니다. 성경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합니다. 좁은 문을 택한 다일 공동체의 사역에 우리 사회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